그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그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학교 공부는 그 시간하고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 유형을 외우고 들어가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공부는 장난이죠.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 고등학교로 오면 최소한 제 수업 기준으로 하면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전부 다 수업만 한다. 그럼 100시간입니다. 수업 시간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수3부터 수학까지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이 토탈 100시간 수업을 하면 끝나요. 그 양이 끝나니까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시간이 100시간, 보통 한 100시간에다가 그걸 복습하는 시간이 200시간일 테니까 한 300시간 정도 되면 기초가 되는 거죠.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기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로 따지면 아마 한 3년 내내 공부하는 시간보다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3시간씩을 공부하지 못하면 수학만, 그럼 1등급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만약에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1등급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학생을 우리는 두자로 천재라고 합니다. 별로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그 학생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IQ 한 100에서 120 사이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얘기고요. 하루에 3시간을 수학에 투자하지 못하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좀 적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1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36개월 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아니고 계산해드리면 정확히 2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2개월이라는 뜻은 이래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12개월, 2학년부터 12개월, 3학년부터 12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3학년은 11월달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10월달에 끝나고요. 10월달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달에는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통 내신 공부를 한 달씩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달은 내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4달, 그럼 8달에 3학년 1학기 때 2달이니까 10달이고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1달에 12달 빼면 22달. 22달만 공부해서 수학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22달만 공부해서 수학을 잘 보려면 절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왔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말하는 기준은 인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개 대학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위로. 의대든 스카이든 한 그 정도 기준으로. 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나야 됩니다. 전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여야 돼요. 1학년 때까지. 그게 목표여야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할 수 있어요. 이유는 그래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치동에 이제 제가 수업을 좀 해보니, 중동 휘문 단대, 숙명여고 무슨 중대보고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낸 애들,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다 끝낸 애들이랑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네가 아니라 강북이나 강동이나 다른 동네 가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1학년 때 다 끝나야 된다.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가 성적을 잘 만든다? 그건 천재입니다. 그건 천재니까, 천재는 제 인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어차피 중학생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서, 이걸 잘 적어서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우선 수업 시간을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업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은 그냥 듣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이유는 공부하려고 수업을 듣는 거지, 수업이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나이 또래 학생들한테 꼭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책의 주제가 개수자라고요. 개념이 수학을 자유롭게 한다.
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개념 노트를 한 번씩 사주십시오. 개념 노트를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책에 있는 걸 자기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럼 개념 노트는 어떤 게 필요하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로 가셔서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이 딱 번쩍한 거. 이런 거 한 권을 딱 사서 그냥 넘기는데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책으로, 아주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책으로 꼭 한 권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개념 노트는 꼭 필요해요. 어찌됐건 간에 꼭 필요합니다. 책에 있는 걸 자기 손으로 옮겨가지고 뭔가 자기가 모르는 걸 써놓는 거, 이건 꼭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두 번째는 문제를 문제집에다 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절대입니다. 무조건 노트를 사서 문제를 푸는 노트를 가지고 그 노트에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몇 번 푸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개념서는 한 권 이상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권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정석이 있는데 정석 보다가 갑자기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을 봐요. 그러다가 여기가 없는 게 있으니까 개념 원리책을 보더니 자기는 좀 수학을 잘한다고 하다가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을 보다가, 그러다가 여기 없는 게 있으니까 순만큼 라오데라는 책을 또 봐요. 막 이렇게 개념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수준별로. 전부 다 쓸데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 권 잡아서 그 한 권을 5번 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한 권을 잡아서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없는 걸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절대 성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 권만 잡아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개념 노트가 필요한 거죠. 쓰고 또 쓰고 지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문제 풀 때 꼭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문제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집은 이래요. 이 문제집을 하얀 상태에서 한 문제도 안 빼고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가 이 문제집을 푸는 행동을 우리가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집을 다 끄적끄적 풀잖아요? 그럼 한 번 풀었잖아요. 어떤 거 맞고 어떤 거 틀렸을 거예요. 틀린 걸 답지를 봤어요. 그럼 그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문제집을 노트에 다 풀고 틀린 걸 X, 애매한 걸 세모, 중요한 걸 별표, 뭐 마지막 동그라미를 쳤어요. 문제집에 당연히 그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표시가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전부 다 동그라미를 바꾸는 순간 이 문제집은 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동그라미로 바뀌는 순간. 이게 모두 다 동그라미, 세모도 있으면 안 돼요. 모두 다 동그라미로 바꾸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문제집은 하얘야 됩니다. 문제집은 하얀 상태에서 얘를 다시 풀었는데 이건 이제 풀려. 그럼 그 문제집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풀려면 보통 인간들이 얼마나 풀어야 되냐? 적어도 3번. 3번 이전에는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3번 이전에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재라고 한다.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집을 3번에서 5번.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뭐 말씀 많이 들으셨죠? 킬러 문제들 뭐 21, 29, 30번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섞여있는 기출 문제집을 최소한 5번 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자기 몸이 체득되게. 따라서 그 연습장, 그러니까 노트도 연습장처럼 직직 북북 찢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어서 첫 번째 푼 노트, 두 번째 푼 노트, 세 번째 푼 노트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몰랐다가 알게 되었던 것들이 역사로 나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고학년이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무조건 나빠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부터 뭘 하냐면 계획 작성을 하는 걸 이제 좀 가르치세요. 계획 작성, 그러니까 계획표. 이 계획표가 요즘에 플래너가 잘 나와요. 플래너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습이 좀 되면 아주 좋아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 이상 계획을 짜는 건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에세이를 쓰는 거죠. 스킬 쓰는 거 그러지 말고 딱 10분. 딱 10분만 오늘 해야 될 걸 짜는 겁니다. 10분만. 이건 꼭 저기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함께 처음에 연습을 좀 시켜야 되니까 딱 10분만 짜고요. 그 10분을 짜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 주 7일이니까 6일만 짜십시오. 6일만. 6일만 짜라고 하고 하루는 노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6일의 시간표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6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그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따라서 하루를 비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다 못한 걸 꼭 하루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획이 없는 거죠. 자기 못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만약 못한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럼 그 주의 그날은 선물입니다.
그 주에 그날은 선물이고, 만약에 수행을 다 못했다, 그럼 그날에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날을 하나 필요해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스스로 하면 좋으나, 이 정도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나마 부모님께서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뭐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쭉 적었다가 만약에 5개를 적었어요. 저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국어, 수학 어쩌고, 영어 어쩌고 저쩌고, 과학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적었는데 학생이 이걸 안 했고 이걸 했고 이걸 안 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걸 어떻게 코멘트라도 혹은 대화라도 해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안정감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구나. 좀 잘못했구나. 그럼 내 주말이나 혹은 하루 빌 때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어찌됐건 100점을 맞을 수 있게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뭔가 정리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 이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개념 노트, 개념서 한 권, 문제 노트,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플래너 작성, 피드백, 어머님과 아버지의 대화. 이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뭘 하셔야 되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나갈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제 아들이 7살인데요. 벌써부터 저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데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어머님, 아버지는 절대 모르요. 학원 오거나 학교 가면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거든요.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짜 큰일인데 제일 좋은 건 이거잖아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밖에 나서 열심히 공부 성적 잘 받아오고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시간에 왜 저러고 있을까?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닌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막 화딱지가 나서 막 애들 막 어떻게 벌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선택했으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대치동에서 엄청 큰 학원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학원도 아니지만 여기 원장님이 되게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공부시키는 학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계획표 짜서 이 계획대로 수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문제집을 문제의 집에다 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학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하고 학생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할 때 부모님한테 꼭 시키는 게 있는데, 부모님 약간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제가 오늘 기분 좋게 마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요거 따라해 주시면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저기 따라해 주세요. 다시요. 그렇구나. 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학생들과 부모님 공감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과 부모님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자꾸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럼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화도 풀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렇구만 해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이 반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시면 크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별로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 계셔서 저희까지 정수했습니다.